보통 병원에서 이제 주사 치료, 보톡스 치료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죠. 보톡스 치료는 주름 피는 치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보톡스 하면 주름만 펴는 줄 알고 계시는데 진짜 맞으면 직방입니다. 자,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리를 동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비법 주사기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보면 니들이 엄청 얇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환자분이 이제 여기에 누우시게 되면 제가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환자분 머리에다가 찔러요. 모발이 굵어지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풍성. 많은 환자분들이 거의 하루에 한 명꼴로 진료실에서 꼭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려 보여요? 실제로도 오늘도 중년의 여성 두 분이 이제 탈모 진단 때문에 오셨었는데 저랑 치료를 하시기로 하고 이제 막판에 선생님 도대체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환자분, 저는 벌써 애가 둘입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요. 진료도 볼 만큼 받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원래 동안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좀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단순 동안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동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늙어 보이지 않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얼굴이 왜 늙어 보이는지, 어떤 것 때문에 늙어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도 하지도 않고 크게 관심도 있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카이스트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50대셨는데 진짜 30대 후반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비법을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나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동안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동안의 비결을 실천했더니 30대 후반이 됐음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20대처럼 보죠. 솔직히 동안인 건 인정을 하는데 20대처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또래보다 늙어 보이는 진짜 이유랑 그리고 제가 실천하고 있는 동안 루틴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었던 홈케어 및 시술법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릴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딱 지금 집에서 10분이면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 10분만 투자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의 나이가 젊어져 보일 거예요. 얼굴이 늙어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화입니다. 노화의 원인은 순환 정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내인성 노화, 그리고 두 번째는 외인성 노화입니다. 이 내인성 노화가 무엇이냐면 이 선천적 유전 요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의 피부 타입이라던가 아니면 뭐 노화의 속도, 그다음에 체질 이런 것들이 속하겠죠. 쉽게 설명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특성들이어서 내가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을 말해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생활 습관이나 뭐 제품, 시술 이런 것들로는 한계가 명확해요. 그리고 외인성 노화는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노화가 진행되는 걸 말해요. 대표적으로 자외선 노출이 있겠죠. 왜냐면 자외선이 많이 노출을 받게 되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수면 습관이라든가 뭐 스트레스라든가 흡연, 뭐 음주, 약간 이런 생활 습관 전반에 걸친 문제가 내 피부를 노화를 만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외인성 요인들은 우리가 조금만 좀 잘 살펴보고 우리의 생활 습관만 개선해 줄 수 있으면 이거에 의한 노화 속도는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비율로 치면 이 내인성 노화가 70%, 외인성 노화는 한 30% 정도의 이제 포션에 해당이 돼요. 결국 정리하자면 뭐 좀 안타깝긴 해도 물려받은 게 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무려 30%나 된다는 거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폭삭 늙는 시기가 있다라는 게 연구로 확인이 됐어요. 스탠포드 의대에서 노화에 관한 연구를 밝혀냈는데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갖고 있던 이 통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이 스탠포드 연구진은 18세에서 95세까지 남녀 피험자 수백 명의 혈액을 분석해서 총 4,000개 이상의 혈장 단백질의 변화를 추적했는데 그 결과 노화와 관련된 특정 단백질 수치가 특정 연령대에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노화가 이런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계단식 변화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 거예요. 그럼 이 세 번의 변곡점이 언제냐? 연구 결과 노화는 첫 번째로 34세, 그리고 60세, 78세 이 세 번에 걸쳐 급격히 가속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34세 때는 인생 첫 번째 노화 급등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아라던가 뭐 출산이라든가 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 탄력에도 저하가 오고 피로가 누적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의 본격적인 이런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대 때는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도 뭔가 변한 게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30대 중반이 넘어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진짜 얼굴이 바뀐 게 느껴져요. 제가 걔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60세인데요. 은퇴를 앞두고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갱년기 이행이 완료되는 시기라서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시점이에요. 이때부터 신체 기능이 본격적으로 노화 기반 구조로 변환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신체에서 기능적 저하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78세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고위험 시기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혈액 내 노화와 관련된 단백질 수치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치매, 근감소증, 만성질환 등 이러한 질환들의 발병률이 급상승해요. 전반적인 신체 기능의 붕괴 속도가 빨라지는 시기입니다. 그럼 진짜 78세를 넘어가면 그때 건강하게만 잘 넘어가면 진짜 오래 살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이제 부모님이 요 78세 요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이때 신경을 정말 많이 써줘야 돼요. 이 세 시기를 중점적으로 잘 관리를 해 나간다면 노화의 흐름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거나 이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얼굴 처짐이에요. 얼굴이 처지는 거는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피부 탄력의 문제로만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피부 아래 근육, 지방, 인대 구조 전체에 이완작용과 이제 중력작용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요. 중력 방향으로 달리는 근육과 내리는 근육이겠죠. 위쪽으로 이렇게 리프팅하는 그런데 쓰이는 이제 근육, 이 두 가지 종류의 근육들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내리는 근육을 자주 사용하고 올리는 근육을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근육이 완전히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특히 이런 광대 주변 있죠? 그리고 이 입꼬리, 그다음에 이 턱선, 그리고 목 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인상이 피곤하고 늙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늙어 보이게끔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자세가 이렇게 고개 숙이는 자세예요. 숙여볼게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수술할 때 이 자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진짜 숱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 이렇게 내릴수록 이제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목살, 턱살, 이중턱, 볼살 요 순으로 중력이 가해지다 보니까 자꾸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눌린 자세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턱 빼는 거라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주무시는 거 있죠. 그게 왜 안 좋냐면 한쪽으로 자면 압력이 한쪽으로만 가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름이 더 생성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편측의 압력이 오면서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얼굴 비대칭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찡그린 표정 있죠. 요거 예를 들어 뭐 이제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많이들 짓는 건데 팔자주름이라든가 미간주름이 자꾸 깊어져요. 그게 약간 얼굴 처짐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가장 이 늙어 보이는 게 이게 피부 주름이 깊어질 때 되게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인상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정 화내는 표정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탈모입니다. 탈모도 얼굴 노화의 진짜 결정적인 요소예요. 예를 들어 우리 요즘에 막 릴스 보다 보면 가발만 딱 썼는데 완전 존잘남이 되고 막 이런 경우들 많이 보이잖아요.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정수리 탈모가 조금 심화가 되면 정수리가 꺼지면서 이제 얼굴 중심이 좀 아래로 이렇게 좀 쏠려 보이는 현상을 착시를 느끼게끔 해요. 그러면 이제 얼굴 전체가 처진 듯한 그런 인상을 보이게끔 하죠. 그리고 또 헤어라인이 후퇴하게 되면 이마가 넓어지고 이 눈썹부터 이마까지의 그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이 조금 더 가속화되죠. 간혹 이제 옛말에 남자면 이마가 좀 넓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넓고 예쁜 이마는 7cm입니다. 제가 딱 보면 7cm예요. 제 이마가. 그 이상 늘어나 보이면 오히려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발 밀도가 감소하게 되면요. 머리카락의 볼륨이 사라지게 되고 그럼 되게 탄력이 없어 보여요.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모발에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럼 더 늙어 보여요. 탈모의 원인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내인성, 유전에 의한 것과 이제 외인성, 우리 생활 습관에 의한 걸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내인성 요인으로는 뭐 이제 남성형 탈모, 유전에 의한 여성형 탈모,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외인성 요인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뭐 이런 각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뭐 휴지기 탈모가 지속되게 되고 요것들이 또 트리거가 돼서 유전성 탈모들을 더 가속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외인성 요인 그 30%에 해당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우리가 그 30%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나 가능한 동안 운동 루틴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얼굴이 처지는 그런 습관을 없애는 방법에는요, 첫 번째 앞광대 올리기 운동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게 팔자 주름 개선이랑 얼굴 볼륨 복원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운동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서 이렇게 입꼬리를 올린 채로 손으로 이렇게 광대로 올려주세요. 하고 10초에 한 5회 정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 눈가에 자기도 모르게 주름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좀 힘을 빼고 하시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입꼬리 올리기 운동이에요. 이 입꼬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동안에 있어서 중요해요. 입꼬리가 많이 처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되게 우울해 보여요. 실제로 저는 원래 좀 입꼬리가 좀 처져 있었던 인상이었거든요. 카이스트 교수님한테 이 동안의 비법을 전수를 받고 그 뒤로 진짜 꾸준히 한 10년 이상 해보니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인상의 호감도도 상승하게 됐고 인중의 처짐도 완화가 됐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혀를 이 입천장에 이렇게 붙이고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때 거울을 보시면서 이 대칭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울 안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만 비대칭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중턱 제거 운동입니다. 이중턱이 정확히 뭐인 거예요? 저는 없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죠. 어때요? 늙어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거하는 운동법을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목 스트레칭인데요. 가슴에 손을 대고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혀보세요. 그럼 어디가 당기죠? 여기가 좀 당기죠? 이런 상태에서 좌우로 이제 45도. 그럼 또 여기가 당기죠?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당기면 여기가 또 당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팁을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느껴지지 않나요? 열었다 닫았을 때 여기가 많이 당겨지잖아요. 여기가 당겨지면 결국에는 피부가 이제 탱탱해지고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목을 이렇게 들쳐 올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입을 열었다 벌렸다 좌우로 돌리면서 이제 얼굴 중심에 전반적인 리프팅을 도와줘요. 그리고 두 번째, 2단계로는 뮤잉 운동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혀뿌리를 입 천장에 붙여가지고 아래턱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혀뿌리를 하고 이 아래턱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제 꾸준히만 해줘도 턱선이 정리되고 얼굴 중심에 이제 리프팅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느껴지시는 게 있으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근육을 쓴 적이 있나요? 다 숙이는 근육들만 쓰게 되니까 이게 리프팅에 관여하는 근육들을 우리가 좀 운동을 시켜줄 일이 거의 없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쓰면 쓸수록 뭔가 이렇게 커지고 이제 힘이 좀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프팅 근육도 자꾸 쓰면서 발달을 시켜야 이쪽에 처지는 것도 맞고 리프팅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처짐이 얼굴 처짐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노화에 의해서 피부가 푸석해질 때는 요걸 좀 해보세요.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요 머리 뒤쪽 뼈 아래 요 목과 이제 얼굴을 잇는 요 혈류 통로가 있거든요. 요 뒤에 근육 덩어리가 만져질 텐데 그게 바로 후두하근이에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두하근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지그시 한 20초 정도만 꾹꾹 누르는 거죠.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이게 림프순환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노폐물 배출에 촉진이 되고, 그러다 보니 피부가 맑아지고, 그러면서 눈 시력도 개선이 돼요. 그리고 얼굴도 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막 헤드스파 할 때 이 뒤쪽을 마사지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뭔가 눈도 맑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훨씬 얼굴 톤도 개선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저도 헤드스파를 굉장히 꾸준히 받고 있는데, 이게 피부과 다녔을 때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큰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얼굴 왜 이렇게 밝아졌냐고. 저는 이 후두하근의 자극이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에 보면 여기 목 빗근이라고 있어요. 이게 귀 뒤에서 이제 쇄골로 이어지는 가장 도드라진 근육이거든요. 이게 만져보시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되게 시원하죠? 이게 목의 림프절의 50%가 이쪽에 다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림프가 독소 배출의 통로예요. 그래서 순환이 정체됐을 때 붓기나 탄력이 저하되거나 트러블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틈틈이 거의 진료와 진료 그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어 내려주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엄지손가락으로 이 근육 안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줘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눌러주면 굉장히 시원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좀 잘 하셔도 정말 피부톤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긴장성 두통도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현대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마사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탈모로 인한 노화는 두피 마사지가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샴푸하실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피를 좀 지압을 해주는 거예요. 정수리부터 해가지고 옆머리, 뒷머리, 원을 그리듯이 한 5분 정도를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혈류의 개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낭에 이제 영양 공급이 많아지게 되고 탈모의 진행 속도가 완화되는 거죠. 집에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홈케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자외선 차단인데요. 자외선이 사실 피부 노화의 정말 주범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번 나갈 때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고 있어요. 어떤 성분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드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가지고 내 피부에 맞는 걸 좀 빨리 찾으셔가지고 3-4시간마다 이제 재도포를 해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선크림을 한 번만 바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3-4시간마다 발라줘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두 번째는 숙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세요. 잠을 잘 때 수면 호르몬이 이제 멜라토닌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멜라토닌은 어떤 호르몬이냐면 피부 재생과 미백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잘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밤 11시에서 2시 사이. 요 시기인데 많은 분들이 요즘 쇼츠, 릴스 이런 도파민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이때 잠을 잘 안 자죠. 그러니까 숙면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그러면 결국 노화를 더 촉진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서 진짜 늦어도 12시 전에는 잘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영양제 섭취입니다. 일단 피부에 좋은 영양제들을 먼저 추천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종합 비타민이 가장 기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글루타치온이나 뭐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아르기닌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에 좀 도움이 되는 영양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발 영양제로는 비오틴, 아연, 비타민 D, 오메가3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번씩 좀 꾸준히 복용을 하게 되면 모발 성장이나 피부 재생 회복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단 영양제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는 명심을 해주시고 무작정 여기에 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저라면 영양제보다는 오히려 잠을 잘 자는 거를 좀 빨리 개선해 보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초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세요. 가장 큰 게 당연히 스트레스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모낭에 염증을 유발해가지고 영양분이라든가 산소 공급 이런 것도 좀 줄이게 되고 하다 보니 모낭도 자꾸 성장을 못해서 퇴행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 이제 모발도 가늘어지고 약해지고 이런 식의 탈모가 진행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탈모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피부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무서운 게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해소를 하고 싶어 하겠죠? 해소하는 방법 중에 가장 단순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핸드폰 보면서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게 바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오히려 그걸 하면서 우리 신체는 더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또 밤새서 핸드폰을 보게 되고 그 2시까지 잠은 못 자고 멜라토닌 안 나오고 피부도 안 좋고 이제 모낭도 퇴화되고 이러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노화를 촉진하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받았던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 산책이나 음악을 듣거나 달리기나 헬스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요즘 이제 러닝이 좀 유행이잖아요. 이걸 단순히 유행이니까 나는 그냥 저기에 편승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도 한때는 그랬던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하루에 5km씩 좀 매일같이 뛰어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왜 여기에 미쳐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걸 하고 나서 숙면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지만 받았던 스트레스들이 이 러닝하는 이 5km를 뛰는 그 순간에 많이 해소되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탈모이신 분에 한해서 탈모약을 복용하셔야 돼요. 사실 탈모는 뭐 이거저거 막 생활습관 많이 찾아도 일단은 호르몬적인 거를 억제하고 나서 이제 생활습관들이 좀 작용을 하면 훨씬 더 개선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탈모약을 드시고 난 다음에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모발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습관들을 추가하신다면 진짜 빠르게 좋아지실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활 습관보다는 좀 빨리빨리 개선되는 거를 원하시잖아요. 좀 빠른 효과를 원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맞는 시술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얼굴이 처졌을 때는 울세라를 추천드리죠. 이게 초음파 리프팅인데 원리가 뭐냐면은 이 근육층까지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을 해가지고요. 강한 이제 리프팅 효과를 주는 거예요. 저도 울세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거와 비슷한 기존의 것들은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실 리프팅도 많이 하시죠.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실로 피부 아래를 묶은 다음에 이게 당겨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 리프팅의 원리인 거죠. 근데 이제 실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 특성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당겨 올리는 거다. 그래서 피부에 대한 시술로는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머리, 탈모 쪽에서는 다들 모발 이식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M자 탈모처럼 모낭이 다 죽어 있는 경우에 그때만 이제 할 수 있는 게 모발 이식이고요. 특히나 우리 정수리 탈모 있죠. 이 볼륨감이 떨어져가지고 모발들이 가늘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식을 할 수가 없고 탈모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건데, 보통 병원에서 이제 주사 치료, 보톡스 치료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죠. 보톡스 치료는 주름 피는 치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보톡스 하면 주름만 펴는 줄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머리털이 얇아져 있거나 이 정수리가 굉장히 휑하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맞으면 직방입니다. 자,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리를 동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비법 주사기입니다. 이게 바로 두피 보톡스인데, 이 보톡스랑 이제 뭐 다른 액을 좀 조합을 해가지고, 하지만 메인 성분은 이제 보톡스인데, 보면 니들이 엄청 얇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환자분이 이제 여기에 누우시게 되면, 제가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환자분 머리에다가 찔러요. 그러면서 이제 보톡스액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모발들에 이제 뭔가 가늘어지게 하는 그런 염증 인자들이 떨어지면서 모발이 굵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톡스 치료에 대한 거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실제 탈모가 있으면 그냥 모발 이식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정수리 탈모처럼 모발이 그냥 가늘어져서 두피가 비쳐 보이는 경우에는 이식이 안 되고 이렇게 탈모 치료로밖에 개선을 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답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노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인데 왜 저 사람만 좀 어려 보일까? 라는 질문에는 제가 오늘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다 설명드렸어요. 정리를 하면 노화는 매년 일정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요, 폭발적으로 가속화되는 시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시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5년, 10년 내가 동안처럼 보일 수 있고 덜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비법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얼굴을 늙게 보이게 만드는 얼굴 처짐, 노화, 탈모, 이 세 가지의 발생 기전과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요.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저처럼 또래보다 어려 보이는, 한 5살에서 10살은 진짜 우습게 어려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들만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화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관리로 늦추는 거예요. 하루 10분만 투자하신다면 여러분의 10년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고요. 노화로 인해 고민인 분들한테 오늘 영상을 공유하셔가지고 같이 이런 생활 습관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풍성한 이야기의 이건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풍성.